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KSP라는 기업의 분석 보고서, 또 최신 뉴스 기사들, 그리고 재무 데이터입니다. 특히 조선업에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특정 기업을 투자 관점에서 좀 어떻게 면밀히 분석해야 할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내용이 아주 흥미로우실 겁니다. 어제 주가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그 배경, 또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까지 당신이 궁금해하실 만한 핵심들을 좀 짚어볼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KSP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재무 상태는 탄탄한지, 시장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최근 주가 변동, 특히 어제 급등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속속들이 파악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투자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관점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KSP는 선박 엔진 부품이라는 아주 특화된 시장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단순히 회사를 소개하는 걸 넘어서 오늘 우리는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또 내재된 위험 요인들을 투자자의 시각에서 한번 균형 있게 분석해 볼 겁니다. 어제의 주가 급등 같은 단기적인 이슈부터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죠. KSP,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그 기술력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핵심이 뭔가요? 아, 네. 그게 1991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주력 사업은 선박용 엔진 부품 제조입니다. 특히 그 배기가스가 나가는 통로를 제어하는 배기 밸브 스핀들이나 또 밸브가 닫힐 때 맞닿는 부분, 그 밸브 시트링 같은 핵심 부품들을 만들죠. 배의 심장인 엔진에 들어가는 아주 정밀한 부품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금속을 두드려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형단조품 사업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지점은 그 대형 선박에 주로 쓰이는 저속 엔진의 배기 밸브 관련해서는요. 원재료 구매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부품만 만드는 걸 넘어서 소재 기술부터 가공, 조립까지 전 과정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KSP의 어떤 강력한 기술적 해자, 그러니까 경쟁 우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본사는 부산 강서구에 있고요. 2004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아, 국내 유일의 전 공정 소화 기업이라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기술적 장벽이 딱 느껴지네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어떤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나 신사업 계획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은 역시 바로 어제 2025년 9월 9일자 공시입니다.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12 발행을 결정했다는 내용인데요. 목적을 보면 명확합니다.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또 중장기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필요한 토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시설 자금 조달, 딱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현상 유지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좀 투자를 단행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K방산 위상이 높아지면서 방산 부품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중동 지역 플랜트 건설 경기가 회복되면서 관련 단조품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과거에 마찰압접이라는 특수 용접 기술을 활용해서 신사업 진출을 시도했던 이력도 있는데, 이건 회사가 현재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200억 12 발행 결정은 확실히 눈에 띄는 움직임이군요. 미래 성장을 위한 포석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런 기대감이 현실화되려면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현재 KSP의 매출이나 이익 흐름은 좀 어떤가요? 네, 실적 흐름을 보면 성장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연간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은 852억 6천만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38억 1천만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였죠.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보면 매출액 237억 원에 영업이익 3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분기별로도 꾸준히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조선업황 개선과 맞물려서 실적이 개선되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네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익만큼이나 재무 안정성도 중요하게 보게 되잖아요. 회사가 빚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재무 건전성 측면은 좀 어떤가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재무 상태를 좀 살펴보면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 총계는 약 1,055억 원, 부채 총계는 약 341억 원, 그리고 자본 총계는 약 714억 원입니다.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면 약 47.8%가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부채 비율이 100% 이하면 매우 안정적, 200% 이하면 양호하다고 평가하는데 50% 미만이라는 건 재무 구조가 상당히 탄탄하다는 의미입니다.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라던가 과도한 이자 부담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재무 건장성은 우수한 편이죠. 부채 비율 47.8%면 확실히 안정적이네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PBR이나 PER 같은 지표들을 통해 살펴볼까요? 특히 그 수익성 지표인 ROE가 눈에 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시장 평가 지표들을 보면 현재, 그러니까 2025년 9월 8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 수준에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약 3.5배에서 3.7배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주가가 꽤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런 의미죠.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약 22배에서 23배 수준입니다. 미래 성장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로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자기자본 이익률 ROE입니다.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무려 25.99%를 기록했습니다. ROE는 기업이 주주의 돈, 즉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25%가 넘는다는 건 수익성이 매우 뛰어나다, 이런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높은 ROE가 KSP의 매력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ROE 25.99%는 정말 인상적인 수치네요. 주주의 돈으로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실적은 좋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2023년에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잉여 현금 흐름, 그 프리캐시 플로우는 마이너스 72억 원을 기록했어요. 높은 ROE와 마이너스 FCF,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투자자들이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ROE가 높다는 건 회계상 이익률이 좋다는 의미지만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건 실제로 회사의 금고에 쌓이는 현금이 부족했다는 뜻이거든요. 2023년의 경우 이익을 내긴 했지만 설비 투자 같은 걸로 나간 돈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보다 더 많았다, 이런 거죠.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위한 투자가 많아서 FCF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자금 조달에 좀 부담이 생기거나 배당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높은 ROE가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향후 FCF가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을지를 계속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반된 지표가 KSB의 현재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익의 질, 그러니까 현금 창출 능력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중요한 포인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회사의 지배 구조는 어떤가요? 최대 주주는 누구고 최근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은 약 3.27% 수준입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은 최근 일주일간의 수급 동향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82만 주 이상, 기관 투자자들도 4천 주 이상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한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수급 변화는 단기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투자 시 참고할 필요가 있는 정보입니다. 단계 수급은 좀 흔들리는 모습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 3개월 동안 시장의 주목을 받은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볼까요?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최근의 빅뉴스는 앞서 말씀드린 9월 9일자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입니다. 이게 시설 투자와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딱 심어주면서 어제 주가 급등의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가 됐죠. 그 바로 전 9월 4일에는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KSP가 가진 선박엔진 핵심 부품 전 공정 자체 제작 국내 유일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그 기술적 독점력의 가치를 좀 재평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기를 조금 더 뒤로 돌려보면 지난 5월 7일에는 미국에서 발의된 이른바 마스카 법안이라고 하죠.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법안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 선박 건조 및 수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게 기술력 있는 국내 조선 부품 기업들한테는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졌었죠. 이때 KSP가 관련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로 5,070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마스카 법안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이런 정책 변화가 KSP 같은 국내 기업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마스카 법안은 단순히 미국 내 조선소를 지원하는 걸 넘어서 미국 국적 선박의 건조, 수리, 부품 조달 등 전반적인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미국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들이 미국 내에서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KSP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엔진 메이커들의 인증을 받은 KSP 부품은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법안 통과 시 미국 내 AS 수요 증가라든가 혹은 미국의 선박 부품을 공급하는 파트너사들을 통한 간접적인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외부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책 변화가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수도 있겠네요.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비슷한 산업이나 특징을 가진 종목들이 테마로 묶여서 움직이곤 하잖아요. KSP는 주로 어떤 테마에 속하고 최근 주가 움직임은 어떤 이슈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KSP는 주로 조선기자재, 피팅 밸브 테마로 분류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 회사를 볼 때 한국 조선업의 부활이라던가 선박 부품 국산화 또는 산업설비 투자와 관련된 종목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죠. 따라서 주가 역시 조선업황의 사이클, 그러니까 호황이냐 불황이냐 또는 국제회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 증가, 그리고 앞서 계속 언급된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 같은 정책 관련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최근에 강한 주가 상승세 역시 이러한 조선업황 기대감, 친환경 선박 교체 모멘텀, 그리고 마스카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테마와 이슈의 영향이 크군요. 그럼 실제 주가 움직임은 어땠는지, 특히 어제 9월 9일 급등하기 직전인 9월 8일의 주가 상황과 기술적인 측면은 어땠는지 짚어주시죠. 네, 2025년 9월 8일 종가는 6,840원이었습니다. 이날 장중에는 7,1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저가는 6,460원이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왔고 특히 8월 말부터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 각도가 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시장의 매수세가 강하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다만 기술적으로 볼 때는 단기 급등했다는 피로감이 누적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지고 일부 보조지표에서는 과열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든 단기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바로 다음 날인 어제 9월 9일 장중에 변동성 완화 장치 VI가 발동될 정도로 큰 변동성을 보였죠. 네, 바로 그 어제 9월 9일 주가 움직임이 정말 극적이었는데요. 장중에 12% 이상 급증하면서 VI까지 발동됐다고 하셨죠? 이 정도면 시장의 관심이 폭발했다는 건데 어제 주가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으로 분석되고 있나요? 앞서 언급된 10일 발행 공시 외에 다른 요인은 없었을까요? 어제 9월 9일 주가 급등은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핵심 동력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가장 직접적인 촉매제는 장마감 후에 발표된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12발행 공시였습니다. 이 자금으로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회사의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시장 전반의 분위기, 즉 조선기자재 테마의 강세입니다.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또 지속되는 조선업 호황 전망 등이 맞물리면서 KSP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기자재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테마성 움직임이 KSP의 개별 호재와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이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2%가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시장 분위기와 개별 호재의 완벽한 조화였군요.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주가 급등 이면에 있는 이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시장 내에서의 위치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 유일이라는 타이틀 외에 또 어떤 강점들이 있을까요? KSP의 시장 내 경쟁력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됩니다. 먼저 중소엔진 밸브 시장에서는 이미 국내 시장 점유율 60에서 70%를 차지하면서 확고한 지배력을 구축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오랜 업력과 고객 신뢰가 바탕에 된 결과겠죠. 그리고 계속 강조하게 되는 저속엔진 배기 밸브 전공정 내재화. 이건 기술적 진입장벽 그 자체입니다.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이건 정말 따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독자적인 마찰압적 공법이나 특수 단조 설비 같은 고유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외부의 인정입니다. 세계 3대 엔진 메이커로 꼽히는 MN 에너지 솔루션, 또 윙디 같은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정식 납품업체 인증을 받은 소수 기업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이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기술력과 품질을 갖췄다는 의미죠. HD 현대중공업 같은 국내 대형 엔진 제조사는 물론이고 최근 중국의 양산마린, YMD와 공급 계약을 연장하는 등 해외 고객사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높은 시장 점유율, 따라하기 힘든 기술력, 글로벌 인증까지 경쟁 우위 요소가 확실해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강점들을 바탕으로 KSP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사업 발전 방향이나 향후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미래 전망은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첫째, 외부 환경이 우호적이에요.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고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LNG 추진선이나 메탄올 추진선 같은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부가 가치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KSP에게는 직접적인 수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둘째, 내부적인 성장 동력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저속 엔진 부품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현재 엔진 부품 전체 매출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주잔고 역시 2023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약 647억 원에 달해서 향후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하게 하고요. 셋째, 생산 능력 확대 효과입니다. 현재 1공장과 3공장을 증설 중인데 특히 올해 2월에 완공된 1공장을 통해서 일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증설 투자의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매출과 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장 동력인 방산 부문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형단조 부품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 이 방산 부문 성장은 조선업이라는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회사의 수익 구조를 다각화해서 장기적인 안정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업 포항,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 자체 증설 효과, 그리고 방산 부문 성장까지 확실히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많네요. 자, 지금까지 KSP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 관점에서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이나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듣고 계신 당신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제공된 자료와 분석에 기반한 의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KSP는 조선업 슈퍼사이클,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미국 마스카 프로젝트 수혜 가능성 등 거시적인 순풍을 타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체적인 기술 경쟁력, 생산 능력 확대 투자, 방산 부문이라는 내부 성장 엔진까지 갖추고 있어서 성장 스토리 자체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한다면 이러한 성장 잠재력을 보고 주가가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장기와 분할이죠.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주가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극도로 커진 상태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상승세에 성급하게 편승하려는 추격 매수는 상당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즉 가격이 하락하면서 과열이 좀 식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더 현명해 보입니다. 참고로 과거 일부 증권사 리포트나 전문가 의견에서 제시되었던 적정 매수 가격대는 5,000원대에서 6,000원대 초반이었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현재 주가 9월 8일 종가 6,840원은 단기적으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만약 투자를 고려한다면 예를 들어 가격이 6,000원에서 6,500원 수준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분할 매수를 시작하고 예상과 달리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최근 지지선 역할을 했던 5,800원 부근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실제 투자는 당신의 판단 기준과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성장 잠재력과 단기 변동성 사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겠죠. KSP 투자를 고려할 때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잠재적 위험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 결정 전에 반드시 위험 요인을 냉철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리스크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앞서 잠시 언급했던 재무적 리스크, 특히 현금 흐름 문제입니다. 2023년에 회계상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잉여 현금 흐름, FCF는 마이너스 72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 성장을 위한 투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현금 확보 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결정된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CB는 향후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1주당 가치가 희석돼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하고요. 둘째, 시장 경기 변동성 리스크입니다. 조선업은 대표적인 시클리털, 즉 경기순환 산업입니다. 지금은 호황 국면이지만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 선박 발주량이 급감할 수 있고 이는 KSP의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변동성 역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입니다. 셋째, 기술 및 생산 관련 리스크입니다. KSP의 핵심 경쟁력은 높은 기술력이지만 이건 역으로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품질 문제 또는 예기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경쟁력을 잃거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내 유일이라는 타이틀은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R&D와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겠죠. 마지막으로 예측 불가능한 외부 리스크입니다. 글로벌 무역 분쟁 심화라던가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위기 혹은 더 강력한 환경 규제의 도입 같은 거시경제적, 법적 불확실성은 언제든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입니다. 부분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네요. 하지만 동시에 단기 주가 급등에 따른 높은 변동성, 회계상 이익과 실제 현금 흐름 간의 괴리,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산업의 경기 변동성이라는 리스크 요인들도 명확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겁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기회와 위험의 균형점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오늘 저희가 한패 나는 이 깊이 있는 분석이 당신이 정보를 종합하고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KSP가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과 시장 지배력은 과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조선업 불황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만큼 강력한 방파제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장을 읽는 더 깊은 통찰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